정우성 추가 혼외자 폭로 문갑이 충격 이정재 입 열자 난리난 현재 상황. 최근 모델 겸 방송인 문가비의 아들을 혼외자로 인정한 배우 정우성이 이정재와 공동 구매한 건물 시세 차익이 최소 500억 원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최근 빌딩로드 부동산 중개법인은 정우성과 이정재가 지난 2020년 5월 330여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변 빌딩의 현재 시세가 5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4년 전 매입가보다 최소 170억 원 올랐다. 해당 중개법인은 정우성과 이정재가 공동으로 매입한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 면적 165평, 연면적 429, 규모로 채권 최고액을 미뤄보면 현금 126억 원을 투입하고 223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우성과 이정재는 건물 매입 후 3년 뒤인 지난해 5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외벽 마감재 등을 교체하는 대수선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의 일부 층은 두 배우가 소속 배우이자 사내이사로 있는 소속사가 직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이정재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 레몽레인과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며 정우성 배우 이태성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사회이사에는 박혜경이 선임됐다. 기존 레몽레인의 김동래 대표와 김기열 이사 선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정재 측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해 이를 위반할 시 50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정재, 정우성은 지난해 말 상장사 와이더플래닛에 각각 100억 원, 20억 원을 투자했다. 최저 2,500원대에 거래되던 와이더플래닛 주가는 며칠 만에 29,000원대에 거래되는 등 폭등세를 보였다. 이에 이정재는 2주 후 투자금 납입을 완료했다. 와이더플래닛의 선행 매매 의혹은 호재, 기정재, 정우성 투자를 공시하기 일주일 전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제기됐다. 호재 공시 3일 전 와이더플래닛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나흘간 74.5%가 급등했다. 매수 세력은 외국인이다. 이달 4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전 와이더플래닛 이하 아티스티드 측은 이정재, 정우성이 아티스티드 투자로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가가 오른 건 맞지만 이정재, 정우성이 아직 수익 실현을 한 것이라고 표현하긴 힘들다. 1년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한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지난달 24일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거다라며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이 정우성의 아들임을 인정했다. 이후 정우성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의 최다 관객상 부문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거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가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가비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 라며 밝히며 출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문가비가 재산을 노린 출산이 아니냐는 악플 세례를 받자 한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권유하기도 했다.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지난 11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담소에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의 혼외자에 대해 언급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문가비가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것처럼 비춰진다거나 심지어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았냐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 문가비는 아이를 위해 용기를 좀 내서 비난 댓글과 명예훼손, 모욕 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했으면 좋겠다. 온라인에 이런 글들은 박제돼 나중에라도 아이가 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 윤성빈 열애설 블랙하트 지효 입 열었다. 남친 바람 피면 가차없이 버려. 나래식 종합 걸그룹 트와이스 리더 지효가 출연해 MC 박나래와 함께 캠핑 콘셉트의 토크를 펼쳤다. 박나래는 지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조어튜브 스튜디오의 세입자를 언급하며 요즘 개하 게스트하우스가 정글이라며 라고 물었고 지효는 누가 여기서 만나서 결혼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다. 박나래는 그래서 연애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개하 간다고 하면 반대하나 보다 라고 말하자 남자친구가 그런데 가면 안 봐줄 거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지효는 어차피 바람 필 놈은 바람 피는 것. 그냥 그대로 버리면 된다라며 연인의 실수에 가차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박나래가 너는 남자가 좀 실수했다고 하면 바로 가차없이 버리냐? 한 번 봐주고 그러지 않냐라고 묻자 지효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정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필 놈은 핀다고 생각하니까. 언제가 돼도 필 거니까 차라리 더 정들기 전에 빨리 피고 빨리 헤어지자 이런 느낌이다 라며 두부 자르듯 확실한 연애관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처는 받겠지만 뭐 어쩌겠냐?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지 않냐 라며 독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지효는 트와이스 멤버 중 가장 친한 멤버로 정연을 꼽으며 가장 크게 싸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정연과 동갑이고 연습생 생활을 가장 오래 해서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이라며 싸울 때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다. 벽에 밀고 서로 밀치고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싸워서 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난다. 화해는 따로 하지도 않는다. 너무 친한 친구들은 밥 먹었냐로 끝난다고 웃었다. 8살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19살에 데뷔한 지효는 지금 너무 잘 돼서 학창시절 추억이 거의 없는 게 후회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의 리더에 대한 힘겨움도 털어놨다. 지효는 회사에서 재계약할 때 리더를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어떤 집단이 있으면 악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악역이 나쁜 게 아니라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맡았다. 데뷔 초에는 리더가 크게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명보다 5년 정도 일찍 죽을 수 있겠다고 느낀다. 특히 재계약할 때 많이 느꼈다. 모든 멤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각자의 생각이 달랐다. 하지만 함께하고 싶은 생각은 같아서 연장했다고 말했다. 지효는 스켈레톤 국가대표 출신 윤성빈과 열애설이 났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효가 리더로 있는 트와이스는 오는 6일 오후 2시 스트레티지를 발매한다. 타이틀곡 스트레티지는 미국 래퍼 메건 디 스텔리온이 피처링했다. 그녀는 그래미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등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을 휩쓸었다. 3. 박서진 갑질 폭로 광고주. 뒤에서는 서진님 대단, 악의적 흠집내기였나 과디즈. 한 광고주가 트롯 가수 박서진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광고 건을 계약. 진행한 에이전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고주 A씨는 3일 박서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지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박서진이 무리한 백화점, 고급 팝업 스토어, 팬사인회 요구 행사 전반에 과도한 간섭, 앨범 재고, 강매 제품 무상 제공 요구 계약금 외 거마비 7천만 원 요구 허위 홍보기사 발행 요구,
팬클럽 임원 선물 강요 및 무단 반출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과 계약한 광고 에이전시 B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날 B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모델 계약 후 박서진 측과의 협의 없이 구매 금액에 따라 자리 선점 및 박서진과 사진 촬영 기회 등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B사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계약관계상 그린 박서진의 횡포라며 박서진을 압박했다. 또 문제가 됐던 명품관 팝업 스토어 팬미팅건은 A씨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장소 대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앨범 판매 역시 현금 거래로 합당한 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현금 영수증 역시 정상 발행됐다. 박서진 측에서 홍보를 강요했다던 라이브 커머스 방송 결과는 누구보다 A씨가 만족감을 드러냈다. A씨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당시 B사 관계자에게 박서진 진짜 대단하다. 매진기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없이 호의적이었던 A씨의 태도가 돌변한 건 2차 행사 과정에서 B사 등과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부터다. 상황이 악화되자 A씨는 결국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 B사 등을 모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타조엔터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관련 소송에서도 B사가 승소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이런 행사는 A씨가 주최, 판매해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A씨가 얻겠다는 것이라며 소속사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편 박서진 측은 현재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박서진 측은 A씨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으며 광고비 역시 모두 반환했다며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 종합 44억 건물주 황정음. 이혼 후 경제적 변화 생겼다. 중고로 모자 팔아 소송비 보태, 솔로라서 44억 원 건물주라고 알려진 배우 황정음이 슬픔을 느낀 순간을 눈물로 고백했다. 지난 3일 SBS 플러스와 이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는 황정음, 명세빈, 채림이 이혼 후 느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명세빈은 내가 30대 때 이혼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다 오고 운을 뗐다. 그는 2007년 8월 11세 연상 변호사와 결혼했으나 5개월 만인 2008년 1월 이혼하게 되었다. 명세빈은 이혼 당시 방송국에서도 어떤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 걔 이혼했잖아라는 얘기를 건너들었다. 한참 일이 없었다. 나는 정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고 바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슈가 너무 커서 그런지 바로 드라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시간이 흘러서도 그랬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에 대한 이미지가 순수 같은 것이다 보니 그런 이미지가 깨진 게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마다 빚이 있는데 이혼으로 인해 그게 깨진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명세빈은 기혼 후 돈이 없었다. 한 달을 살고 카드값을 낸다. 그러면 또 돈이 없다. 그때 가방도 팔아봤다. 가방 팔러 혼자는 못 가겠기에 친구와 함께 갔다. 그래도 그게 땅끝까지 추락하는 기분은 아니었다. 다만 그게 잦아지다 보니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졌다고 힘들었던 과거를 고백했다. 명세빈의 이야기를 듣던 채림은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돈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원래 경제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아이가 생기니까 겁이 나더라.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걸 느껴서 저도 다른 일을 좀 했다고 이혼 후 느낀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황정음은 저도 며칠 전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모자를 팔았다. 사러 나온 분이 놀라시더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에 신동엽은 황정음에게 돈 주는 신용을 하며 소송에 보태 쓰세요 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황정음의 이야기를 들은 채림은 내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내가 깊어질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황정음은 저도 그렇다며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큰 사람이 되려고 이런 시련이 닥쳤나 생각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루 1시간씩 자면서 일했다. 목욕탕 가서 제 모습을 보면 늙어서 너무 초라했다. 고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황정음은 원래 잘 안 우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결국엔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송도 하고 아이들도 먹여 살린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황정음은 2016년 전 프로골퍼 이영돈과 결혼해 슬하에 2 아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결혼 4년 만인 2020년 9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시청서를 제출했으나 2021년 7월 재결합했다.